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위 장군 약 40명이 직무에서 해임되고 조사 대상으로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2025년이 정치적 지진이나 심지어 중국 공산당 내부의 쓰나미로 끝날 수 있다는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은 단순한 소음일까 아니면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일까? 6월 19일 독립 언론인의 폭로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3명의 상급 장군과 3명의 중급 장군을 포함한 39명의 장군을 해임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는 부정치위원 김모 해군 기율위원회, 서기 정동방 티베트 군구사령관, 허용 신장 군구사령관 유림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군사지휘 체계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번 숙청이 묘하 장군의 측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약 60명의 다른 장군들 퇴역 장교 및 사단급 간부들이 조사대기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보고다. 이는 숙청이 단순히 시진핑 주석이 13년간 공들여 배치한 충성파를 겨냥한 것 이상임을 시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장유엽 부주석이 주도한 내부 쿠데타로 보고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권력 이양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반시진핑 원로 세력의 지지를 고려할 때 장유엽이 군 내부 반부패라는 명목으로 군 지도자들을 조용히 체포한 것은 시진핑이 당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인적 음모로 오해될 수 있다.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의 군사 개혁을 뒤집는 것은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거칠일 뿐 역사적으로 자주 등장하며 병만 바꾸고 술은 바꾸지 않는다는 조롱을 받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군 지휘 체계 재편과 국방 예산 통제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 기간 중국 국방 예산은 매년 평균 7% 이상 증가했으며 실질 증가율은 이심이 25%로 추정되며 총 지출은 약 1.5조 위안에 달한다. 이러한 개혁을 뒤집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국가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이는 분명 우려스러운 전망이다. 더욱이 단기 총을 지휘한다는 체제에서 장점인 시기에 부패한 군대 모델로 회귀한다면 장유엽이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놀랍게도 장유협으로 추정되는 연설 초안은 군의 4대 총부를 복원하고 이를 중국 공산당의 4대 기본 원칙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많은 자유주의 학자와 민주활동가들은 이 4대 원칙이 중국 개혁을 억제하는 족쇄라고 주장해왔다. 이를 제거하면 중국은 진정으로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종교적 성격을 띤 조직으로 당의 전면적 지도라는 구호에 충실하다. 다른 관점에서 시진핑은 집권 이후 시진핑 사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는 헌법을 위반하며 4대 원칙과 마르크스주의를 무차별적으로 결합해 신시대라는 이념을 창출한 행위다. 인민이나 국가 같은 개념은 4개의 자신감, 4개의 준수, 4개의 의식 같은 구호로 대체되며 개인화된 정치로 변질되었다. 이는 시진핑이 구축한 정신적 지도자 모델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신조로 작용한다. 시진핑 사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심지어 도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당 관료들이 밥을 먹기 전에 외워야 하는 경전과 다름없다. 13년간 이어진 이 사상적 독성은 체제 내에서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은 복종 심리를 만들어냈다. 현재 여론의 물결과 확산되는 정보는 개혁에 대한 감정적 믿음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학자와 연구소들이 고용되어 쇠락하는 체제를 구하려는 절박한 노력이 있다. 군숙청 장유협의 발언 원칙 폐지 요구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은 여론을 유도해 준비된 시나리오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는 한 시대의 종말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한 사람의 몰락이 독재자의 운명과 체제의 존속을 결정짓는다는 네티즌의 인식을 강화한다. 이는 시진핑 몰락 시나리오의 핵심 고리다. 반란을 꿈꾸는가? 이스라엘의 참수작전 열풍, 중국 네티즌들 중남의 좌표 공유하며 공산당 지도부 전복 요구,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대규모로 공습하고 참수작전을 통해 고위 장교들을 제거하며 중국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대륙 네티즌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도 비슷한 징벌을 받기를 열망했다. 사자봉기라는 암호명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6월 17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전면전 선언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는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거부하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와 테헤란 정권 전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테헤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를 요구했고 수천 명이 고속도로로 탈출했다. 이란인들은 이스라엘 알리 하메네이 모지타바, 하메네이 이란 국영방송을 겨냥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확산되었다. 6월 18일 더우인 블로거가 참수작전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는 정밀 정보와 첨단 유도 무기를 활용해
적의 지도부와 지휘 체계를 제거 저항 의지를 붕괴시키는 현대 전쟁 전술이다. 왕을 잡아 군을 무너뜨린다는 비유로 속도, 정밀성, 내부 협력이 핵심이다. 민간 피해가 적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이 주제는 대륙 네티즌의 심리를 자극했고 영상 댓글란은 멋지다 전폭 지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같은 반응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베이징 중남해의 좌표를 공유하며 공산당 고위 지도부 제거를 열망했다. 6월 16일 틴후오 위안이라는 더우인 블로거는 전쟁을 일으킨 자를 정밀 제거하면 최소 비용으로 충돌을 끝낼 수 있다. 독재 체제에는 효과적이지만 민주 체제에는 거의 무용하다는 영상을 올려 7,000개에 달하는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에는 2세대 네티즌은 너무 용감하다 하지만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네티즌은 이제 중남의 좌표를 명확히 지목한다. 전쟁이 터지면 이란 국민을 따라야 한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BBC 차이니즈에 따르면 6월 13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공습 후 네타냐후는 이란 국민에게 악하고 억압적인 체제에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당신들의 자유를 위한 길이라고 선언했다. 6월 18일 네타냐후의 연설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강렬히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륙 네티즌은 후 주석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 전 총석이 후진타오 세력을 암시 후 보스 준비됐나? 후 보스가 이 큰일을 맡을 건가 같은 댓글로 열광했다. 이는 공산당 붕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준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진핑이 권력을 잃고 사임할 수 있다는 소문 속에서 시진핑의 고향인 산시성에서 수백 명의 청원자들이 후진타오와 왕양 전 지도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시진핑이 법치를 외치며 극좌적 행태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타임즈의 평론가 악사는 이 사건이 중남의 내부의 권력 이동을 반영하며 시진핑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부 형성을 준비한다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체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시작되며 단일 요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민심의 분노와 관료의 실망이 합쳐지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정권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중국 속담처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결과를 지켜보자. 이란 핵시설 폭격 중국 공산당의 중동 전략에 큰 충격 시진핑의 공황 상태. 미국 군대의 이란 핵시설 공습 성공은 주요 목표를 파괴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를 뒤흔들고 중국 공산당의 중동 전략에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분석가들은 이란의 급격한 반전이 공산당 지도부 특히 시진핑 주석을 심각한 공황 상태로 몰아넣으며 대외 정책의 긴급 조정과 대만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6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새 핵시설을 겨냥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발표했다. 미국 언론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 섬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 위안홍빙은 트럼프의 연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노력으로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치적 전략적 핵심 목표는 중국 공산당의 중동 거점인 이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위안은 이란이 공산당과 국제 테러 조직 간 연합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핵 능력 파괴는 미국의 당위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산당의 중동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산당과 이란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에 정밀 폭격으로 파괴된 지하 핵시설은 공산당의 기술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란의 미사일 드론 방공 시스템의 대부분은 중국 기술에 의존한다. 위안은 공산당이 이란을 통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같은 중동 테러 조직과 손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러시아, 이란, 북한이 악의 축을 형성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대체하고 공산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강요하려 한다고 본다. 이란은 공동 운명 공동체라는 구호 아래 핵심 역할을 하며 공산당은 이란과의 연합으로 미국을 중동에 묶어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준비를 용이하게 했다. 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글로벌 팽창 계획의 일환이다. 위안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첫날 공산당이 즉각 반응하며 외교부를 통해 모든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스라엘 침략을 비난하고 이란 저항을 지지하는 대규모 외교 캠페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여 시간 만에 이 입장은 평화와 화해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비판을 제한적으로 바꿨다. 위안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공산당이 이스라엘이 24~36시간 내 이란의 군사 지도부와 주요 핵 과학자들을 정밀 제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정보는
정보는 베이징을 충격에 빠뜨렸다. 위안은 이스라엘의 참수 작전이 공산당 내부 특히 시진핑에게 극도의 공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 군사기관은 정식 구조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지도 구조를 비밀리에 구축했다. 미국 이스라엘 작전의 최종 결과는 아직 미정이나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산당의 중동 입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라는 중국의 주요 전략 거점으로 체제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트럼프 2기가 공산당의 글로벌 전체주의 팽창 계획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신장에서 활동하는 동투르키스탄 조직이 시리아에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아사드 정권 러시아 중국 지지의 붕괴는 이 조직의 중동 내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중재동 박사는 베이징이 이란 현 정권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을 집어삼키는 6가지 이상 현상, 국민의 삶은 숨막힐 듯 답답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광둥성 선전의 거리에서 목격된 장면이다. 한때 삶을 바꾸려는 꿈을 안고 선전으로 몰려들었던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떠돌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민간에서는 이를 삼화대사라 부르며 삼화 일자리 시장 근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실업자들을 지칭한다. 한 블로거는 영상에서 이렇게 전했다. 여기는 선전 환안 지역의 1번 상업 중심지다. 여기서 최소 100만, 저기서 200만 이 복합 단지의 수천 개 점포와 수십억 위안이 갑자기 증발했다. 이곳은 한때 매우 번성했고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사기 위해 경쟁하며 뇌물까지 썼다. 이곳 한 점포가 3대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가장 좋은 입지의 점포조차 임대되지 않는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광둥의 인류도시 선전은 베이징처럼 평범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바닷가에 화려한 감옥 같고 죄수들이 숨쉴 공기를 위해 몇 개의 공원이 있는 정도다.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이 퍼졌다. 중국에서 가장 번영한 해안 도시 중 하나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비전타임스는 선전의 현실을 분석한 영상을 공개했다. 한 블로거는 선전 동텐차오 역 근처 육교다. 보라, 남녀노소 노숙자들이 짐을 들고 삼화 일자리 시장 근처에 서 있다. 룽강구에서 내려다보면 자비를 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하룻밤 15위안짜리 잠자리조차 돈이 없어 계단에서 잔다고 전했다. 노동절 직후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선전으로 몰려들었다. 지하철역은 사람으로 가득하고 일자리 시장은 붐볐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이지만 대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고 소규모 기업들은 연이어 파산하며 주택은 비어있고 호텔은 실업자로 가득하다. 지역 주민들은 올해 선전에서 발생한 6가지 현상이 전국 상황을 반영한다고 나열했다. 첫째, 한때 북적이던 상업지역이 황량해졌다. 둘째, 모든 구에서 도로 지하철 업그레이드 공사로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각하며 소셜미디어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셋째, 선전에 천정부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신규 프로젝트는 할인을 제공하며 재판매의 주택은 급증하고 구매자들은 가격 변동을 관망한다. 넷째, 사무실 건물이 점점 비어간다. 다섯째,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어 주말 휴가와 복지를 갖춘 일자리는 꿈같은 일이고 단 하루 휴가도 사치가 되었다. 신입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업들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계속하며 모두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여섯째, 배달 기사들은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질주하고 이제 여성들도 배달 업계에 뛰어들지만 주문은 줄고 수입은 점점 쪼그라든다. 공산당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실업률은 5.2%로 많은 이들이 조작된 수치라고 의심한다. 수십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라는 추정도 있다. 한 블로거는 중년 프로그래머 부동산 직원 교육업계 교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 대부분 배달이나 디디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다고 물었다. 광저우의 배달원 30%가 대졸자라는 데이터도 있다. 지난 2년간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며 광둥성은 지역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졌다. 일부 네티즌은 향후 3개월 내 광둥의 전통 상점 주인들이 여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다. 구직자들에게 미래는 암울하다. 한 블로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광저우 2천만 인구가 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건가? 내 식당은 점심시간에 손님 한 명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는 대도시 주민이 시골로 돌아갔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쇼핑몰에서 영화 촬영을 해도 유령 도시 같다고 반박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현상이 북에서 남까지 항저우에서 청두까지 중국 전역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도대체 모두 어디로 간 걸까? 가짜 명승지가 폭로되다 시멘트로 만든 고목 인공동굴, 가짜 폭포, 유명 체크인 장소는 모두 사기극이었다. 한 블로거는 이 나무들을 보라 시멘트로 만든 가짜 고목이다. 관광객을 속이는 거 아닌가?
이 관광지 동굴의 종유석도 시멘트와 마대를 섞어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비전 타임스에 따르면 네티즌이 올린 일련의 영상은 중국의 유명 명승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큰 기대를 안고 갔다가 천년 유적이나 자연 경관이 사실은 조작된 무대임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웃지 못할 관광 경험은 창의성일까? 노골적인 사기일까? 예를 들어 허난성 윈다이산의 자연 폭포는 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했지만 관광객들은 그것이 대형 수도관에서 끌어온 물줄기임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공 건축물도 의심을 받고 있다. 2025년 6월 초 산시성 타이위안 타이산 문성박물관의 건물이 붕괴해 잔해만 남았다. 충격적이게도 산시성 문화유산국은 이 건축물이 문화유산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은 그제야 처음부터 속았음을 깨달았다. 중국 전역에서 수십억 위안이 투자된 고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열풍을 일으켰지만 빠르게 황폐한 마을로 변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 붐에서 버려진 폐허로 전락하는 데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는 획일화된 설계의 결과로 문화관광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장자재 대용 고지는 25억 위안, 약 3억, 사 800만 달러 이 투자되었지만 이제는 주차 요금 수입이 입장권 수익보다 높다. 제남 숭펑 고지는 6BA커 규모로 5년간 건설했으나 완공되지 않았고 잡초가 무성하다. 전국적으로 최소 100개의 유사한 문화 관광지가 시장에서 외면받았다. 더 슬픈 것은 2만 3천 개 이상의 테마 관광지 중 3년 이상 버틴 곳이 25% 미만이라는 점이다. 한 블로거는 겉으로는 관광산업이 식는 것 같지만 실은 투자주도 프로젝트와 지방정부의 업적 지표가 얽힌 이중게임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업적을 위해 차입해 고진을 건설하며 형식과 속도를 우선시하고 지속 가능성은 무시한다. 고진은 역사적 기억과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하지만 투자자의 돈 빼먹기, 기계나 관료의 화려한 업적 전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유명 명승지는 편집된 사진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전국적으로 소셜미디어의 명승지와 현실의 간극은 사기극에 가깝다. 귀주 텐후 미아우 오족마을 광고 영상은 화려한 여성들로 관광객을 유혹하지만 수천 마일을 달려온 이들은 중년 여성들만 만나 당황한다. 리장의 산샹은 고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는 쓰레기 더미 속 사진 찍기 도구일 뿐 1인당 60이 아니다. 룸베열 호수의 작은 기차는 미야자키 애니메이션 같지만 실제는 트랙터에 묶인 통에 불과해 먼지를 뒤집어 쓴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유적을 싸구려로 모방한 작은 도쿄 작은 나라, 작은 산토리니, 작은 스위스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작은 산토리니, 러시 3개 작은 도쿄, 베리게 작은 가마쿠라, 28개 작은 스위스, 62개 작은 나라 40개가 있다. 일본풍 관광지가 되려면 풀나무 몇 그루, 오솔길만 있으면 충분하다. 외부인은 이를 터무니없는 상류층 게임으로 본다. 지방정부는 이를 투자 유치와 정치적 점수로 활용하고 투자자는 가격을 뻥튀기해 이익을 챙기며 인플루언서는 기회를 이용해 돈을 번다. 결국 평범한 관광객이 거짓 광고에 속아 시간, 돈, 노력을 낭비한다. 이 착취는 가짜 경관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었다. 한 블로거는 관광지에서 보석, 은그릇, 은덩어리 같은 건 사지 마라. 모두 가짜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